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번 기말고사 범위 마지막이죠. 10과 문법이랑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집중 탐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10과의 문법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죠?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아주 긴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형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게 그 명사를 꾸며보는 거죠. 그죠? 명사를 꾸며보는 게 우리가 이제 형용사인데요. 관계대명사인데요. 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관계대명사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형용사는 한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정사라고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데스크라고 하는 물건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말 수천만 개, 수천만 개? 뭐 수천만 개 넘겠죠. 수억 개라고 해봅시다. 수억 개의 책상이 있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붙여주면 이 수가 한정이 됩니다. 제한이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round desk라고 이렇게 round를 붙여주면, 이러면 우리가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게 이만큼의 책상이 있다고 치면 round desk라고 하면 여기 중에서 한 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요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desk in the classroom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교실 안에 있는 책상 중 하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붙여보면 desk which 라고 말고 더라고 해볼게요. The desk which I bought yesterday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스크는 데스크인데 어떤 데스크예요? 내가 어제 산 데스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어제 책상을 하나 샀으면 이 수많은 책상들, 엄청나게 많은 이 책상들 중에 진짜 딱 하나, 요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수가 하나로 줄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를 우리가 그래서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모든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바로 이 한정사 용법이에요. 근데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 관계대명사,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관계대명사에는 두 가지의 용법이 존재를 한다. 첫 번째, 한정적 용법, 그리고 계속적 용법. 그죠? 이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정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물건 하나, 그러니까 명사 하나만을 꾸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계속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명사도 명사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문장에 대한 설명, 그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있어요. 명사나 문장 전체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용법입니다. 자, 이 그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 계속적 용법은요, 한정적 용법과는 다르게, 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바로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 그런데 걔가 뭐다? 라고 이렇게 그 뭐냐, 제가 여기서 꾸민다고 안 하고 설명한다 그랬죠. 예, 설명을 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자, 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일단 제가 그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를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계속적 용법을 쓰는 방법은요, 관계대명사를 쓰되 그 앞에다가 콤마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관계대명사 앞에다 콤마를 써주게 됩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Mr. Bob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그 다음에 Mr. Bob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른 점이 하나가 뭐가 있죠? 자, 점이 하나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 한정적 용법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용법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이게 바로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근데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요 미묘하게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자, 미스터 밥씨는 의사인 아들 둘이 있다. 그죠? 의사인 아들 둘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미스터 밥씨는 아들이 두 명인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그런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바로 의사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미스터 밥씨는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라고 일단 한번 문장을 씌웠어요. 근데 라고, 그죠? 걔네가 의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장이 두 개인 것처럼 해석을 했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그 해석을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냐? 자, 미스터 밥 위에는 뭐냐면 미스터 밥씨는 아들 의사인 아들 두 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은 뭐예요? 미스터 밥씨는 아들이 두 명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스터 밥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의사인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켜주는 의미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한정용법이라 그랬죠. 자, 얘 전제는 뭐냐면 미스터 밥씨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의사인 두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얘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 밥씨는 아들이 두 명 이상이다 라고 하는, 두 명보다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 이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미스터 밥씨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은 의사다. 어때요? 자,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라고 먼저 얘기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사실로서 먼저 전제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미스터 밥씨는 아들이 절대 몇 명이다? 미스터 밥씨는 아들이 죄송합니다. 밥씨는 아들이 두 명밖에 없다. 근데 걔들이 의사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요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제가 좀 특정지어서 알려드리자면 고유명사나 내가 말한 문장에 대한 추가적 설명, 그죠? 내가라고 안 하고 앞서 말한 문장이나 정보에 대한 추가적 설명, 그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고유명사를 수식한다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한정사, 형용사라고 하는 건요. 그 말 그대로 한정을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을 하려면 이 세상에 비슷한 물체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쓰는 이유 자체가 그래요. 형용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 중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조금 특별한 물건이야라고 다른 물건과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 쓰는 게 형용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는 고유명사에 못 쓰죠. 예를 들면 빌리.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 이름이 빌리인데 프리티 빌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쁜 빌리죠. 그러면 예쁘지 않은 빌리도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빌리라고 하는 고유한 대상이 여러 명이 생겨버린다. 즉 도플갱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름 앞에는 뭐 이렇게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국에서는 이게 쓰기도 하죠. 뭐 아이고 우리 멋진 뭐 개똥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똥이는 멋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서술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그 특수한 경우에서 쓰는 거지. 멋진 개똥이와 멋지지 않은 개똥이 두 명이 있을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 이름을 좀 써봅시다. 문 제인, 그죠? Who is president of Korea visited the U.S.
yesterday. 그죠? 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요 고유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러면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는, 그죠? 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라고 하는 뭐 뉴스에 들을 법한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면 영어에서는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얼굴이잖아요. 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밖에 존재 안 할까요? 한 명밖에 존재 안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아니고 어디선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문재인과 똑같은 존재가 여러 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라고 하는 마치 복제인간 중에 한 명을 지칭하는 그런 뉘앙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신문 기사에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쉼표를 쳐줍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 문재인 씨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간에 들어가면 얘가 여기까지도 쉼표를 이렇게 해줍니다. 끝나는 데까지. 그래서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이라고 하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and나 but 과 같은 느낌으로 항상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visited 했습니다. The US를 yesterday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게 되는 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이제 영자 신문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article 기사 이런 거 보시면 항상 그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인사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펠 타워, 그죠? 에펠 타워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이러고서 which is in Paris is a famous, 그죠? famous tourist attraction 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면 관광 명소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게 되면 어때요? 이 세상에 에펠타워가 몇 개가 존재한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펠타워는요, 파리에 밖에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 만든 구조물들이 여기저기에 있지만 그거는 흔히 말하는 모조 혹은 그것을 모방한 작품이지, 우리가 그 얘기하는 에펠타워라고 하는 건 파리에 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죠? 쉼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펠타워는 파리에 있는데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아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건 말할 때도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반에서 소풍을 반 친구들끼리 놀러 가기로 했어요. So my friend, 자, 제 친구들이 놀러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경주월드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경주월드 놀러 갔는데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나는 I decided not to go there because I was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 갔어요. 근데 요 문장 전체가 which was good for me.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자, 나는 거기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팠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그것이 was good 좋았어요. 저에게 좋았던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그죠?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이 사실이 어떠하였다라고 사실 문장 전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요런 판단을 내릴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합니다.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드릴까요? 예문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I saw my sister crying because of her midterm score, which was so funny to 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내 여동생이 그 중간고사 점수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이 전체가 앞에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그게 야 나한텐 진짜 웃겼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제 얘기할 때 I saw my sister crying because of her midterm score, which was so funny to me. 그죠? 나한테는 너무 웃겼다니까 그게.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있잖아. 근데 그게 라고 얘기할 때 which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which.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일반 우리가 쓰는 한정적 용법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근데 혹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d나 but으로 상황에 맞게 알맞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Argued with mom. I argued with mom. 난 엄마랑 다퉜어. Because of this uniform. 이 교복 때문에. Which I have worn for almost 3 years. 근데 그게 내가 거의 3년 동안 입어온 거였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쉼표를 없애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 이 쉼표를 우리가 그냥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3년 동안 입어왔던 유니폼 때문에 근데 다른 유니폼도 있었거든. 근데 꼭 그 3년 동안 입은 그 유니폼 때문에 엄마랑 싸웠다. 다른 교복도 많았는데 라는 요런 느낌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야, 이 유니폼 이랑 때문에 싸웠는데 근데 그 유니폼이 내가 3년 동안 입었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every summer she goes to her hometown. 자, 매년 여름에 그녀는 그녀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which is near a beautiful beach.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얘가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가까이 있냐면 아름다운 해변 가까이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때요? 자, 홈타운이라고 하는 건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 몇 개죠? 보통은 하나입니다. 물론 뭐 마음의 고향, 뭐 몸의 고향, 태어난 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나 이런 걸로 보면 고향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홈타운이라 그러면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홈이 하나듯이. 자, 그런데 이 얘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아름다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고향이 하나가 있고 다른 고향도 있고 어디 고향도 있고 가기 싫은 고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쉼표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한 대상 혹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어떤 애인지를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내가 해주고 싶은 설명을 하고 이 앞에 있는 게 만약에 여러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 싶으면 쉼표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볼까요? The students kept laughing. 자, 그 학생들은 계속 웃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it이라고 it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게 만들었다. 그럼 이 it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전체를 대신한 거죠. 그게 만들었어요. 미스터 킴을 매우 화나게.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쉼표가 나오면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o가 나오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and나 but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and나 but을 알맞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절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he brought a book. 그는 한 책을 가져왔어. 근데 그게 which 그게 is his favorite book. 그의 가장 좋아하는 책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책을 가져왔는데 그게 그냥 그의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요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바꾸면 he brought a book and it is his favorite book. 그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나눠준다는 건 뭐냐면 앞에 먼저 말한 내용을 사실로서 두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을 덧붙인다. 그때 우리가 and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nd를 쓰고 싶지 않으면 it도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which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절대로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적 용법은요, 보통 쓰는 게 뭐냐면 which와 who를 좀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쓰냐면 장소면 where, 때면 우리가 when까지도 쓰고 뭐 how나 why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how나 why는 못 본 것 같고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where과 when은 종종 생략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which와 who도 우리가 비동사와 같이 나왔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보실 때 뉴스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잠시만요. 문재인 President of Korea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쭈쭈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 거예요? Who is President of Korea 이런 식으로 얘가 who i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격절이라고 하잖아요. 동격 앞에 있는 애를 수식해주는 요 중간에 나오는 쉼표 두 개 있죠. 이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생략된 경우가 잦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여기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나오네요. 저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죠? 그렇게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과거분사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제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은 현재 시제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미래 시제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동사를 가지고는 과거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과거 표현을 하는 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야 했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have to라고 하는 요런 애를 우리가 had to로 바꿔서 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be able to를 가지고 우리가 can의 과거를 만들어서 뭐 was able to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be going to를 가지고 우리가 was going to나 were going to로 바꿔서 뭐뭐 할 예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얘는 이제 would를 쓰기도 하는 거고 그죠? 얘는 아예 can과 다른 could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얘는 아예 can과 완전히 다른 조동사인 could 근데 하지만 can의 변형인 could를 쓰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볼 거는요. have 플러스 pp를 붙임으로 인해서 조동사 뒤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금은 특이한 과거의 의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완료 시제에서 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런 시제를 보면요. 우리가 현재까지 어떤 일이 지속되는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현재 시제인데 그 한 시제에 앞선 과거 시제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시제가 됩니다. 그죠? 얘를 조동사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조동사가요 조동사의 시제가 하나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표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과거 표현이 아니게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must have 과거분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must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뭐뭐 해야 한다. 보통은 must 뒤에 뭐가 붙게 되냐면 일반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그죠? 일반 동사. 일반적인 동사들이 붙게 되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요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측이죠. 굉장히 강한 추측. 근데 얘는 보통 뒤에 비동사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들이 붙게 되면 이게 우리가 얘를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ou must like pizza 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피자를 좋아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 must는 뭐냐면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피자를 좋아하는 상태인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확신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must help him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때요? 너가 그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you like him 이라고 하면 you must like him 이라고 하면 너가 그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must like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you must like him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너가 그를 좋아함에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have pp를 붙이면 자, 했음에 틀림없다, 였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본 뜻 중에 바로 요 친구의 뜻이 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 해야만 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There are no cookies left. 야, 남은 쿠키가 없네. 그죠? My brother must have eaten them all. 자, 내 동생이 다 그것들을 모두 다 먹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먹어야만 했다 아닙니다. 그죠? 먹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먹어 치웠을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상태임에 틀림없다. 내가 지금 보기에. 그죠?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를 추측하기 때문에 must라는 현재 조동사에다가 우리가 완료 시제를 넣어서 과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예전에 먹어 치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됐음에 틀림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야, 먹어 치웠음에 틀림없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cannot have 과거분사는 이 cannot도 우리가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뜻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cannot도 똑같아요. can't라고 하는 애도 아까 위에처럼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과 일반 동사 붙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태일 수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야, hey, it cannot be true. 그거는 진실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야, 그거는 진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cannot have pp를 붙여주면 뭐뭐일 리 없다 해서 뭐뭐였을 리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시제가 하나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낼 때,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 was at home all day long yesterday. 자, 나는 집에 있었어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죠? yesterday. You cannot have seen me. 자, 너는 볼 리 없다 나를? 아니, 봤을 리 없다.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may는 뭐뭐일 수도 있다. 그죠? 뭐뭐일 수도 있다. 혹은 아마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약한 추측이죠. 그죠? might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 have pp를 붙여버립니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아마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가 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죠? 자, 현재의 상황에서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그랬었음에 틀림없어, 그럴 수가 없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지금에 와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조동사 플러스 have pp입니다. 그 다음에 자, should have pp입니다. should have pp. 자, 이거는요, 이게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요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 둘이 이제 같은 뜻인데요.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일 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should have pp가 뭐뭐 해야 했다
라는 이런 얘가 이제 뭐뭐 해야 했다라는 그 강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had to를 써서 had to 동사 원형을 써서 이게 have to가 조동사죠. 뭐뭐 해야 했다 라는 같은 뜻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 should have pp는 뭐냐면 이 should가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요 뜻이에요. 약한 뜻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할 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have pp를 붙이는 순간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어야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맞다, 그런 상태임이 지금 봐서도 그런 상태임이 맞다. 즉 네가 아침을 먹었어야 했고, 그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와서 네가 아침을 먹은 상태여야만 하는 거다. 그죠? 그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너 아침 안 먹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얘는 약간의 후회나 유감을 표현할 때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should have studied hard 와, 그리고 얘는요 똑같은 표현인데 I had to study hard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는 지금 should have pp가 쓰였고요, 위에는 had to 동사 원형이 쓰였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느냐, 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요런 뉘앙스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어디서 쓰냐면 가정법에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후회의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had to 동사 원형은요, 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죠. 그죠? 얘도 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 그래서 했어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담백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겠죠. 야, 너 요번에 시험 점수 잘 안 나와서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맥락에서는 나는 공부를 해야 했어, 그래서 했어 라고 하는 I had to study hard가 아니라 한숨 팍 쉬면서 I should have studied hard, 나 공부해야 했는데, 약간 했는데처럼 들리죠. 그죠? 근데 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얘는 뭐냐면요, 야 너 어제 왜 안 왔어, 우리 노는데 네 없어가지고 되게 심심했어 라고 할 때 미안해, I'm sorry, I had to study hard, 그죠?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됐거든 어제, 이런 식으로. 뭐 hard는 지워도 되겠죠. 그때는 I had to study, 나 그냥 공부해야 했어. 그때 해야만 했던 상황을 그냥 나타낼 때는 우리가 had to를 쓰는 거고요. 근데 해야 했는데 안 했는데 해야 했다고 이렇게 후회를 할 때는 should have pp를 쓰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힌트는 무엇이냐, 이 should have pp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숨, 아시겠죠?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 should have pp입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해야 되는데요 하는 말은 우리가 그 head to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느낌이 확 와닿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맥락에서는 도대체 후회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래야 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까,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줄 아시면 얘는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나 합쳐서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could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거든요. could pp를 쓰면 우리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지도 모른다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가정의 느낌이 돼서 이것도 약간 후회의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게 뒤에 깔린 말이 뭐가 되냐면 근데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요런 표현이 되고요. 자, would have pp 이렇게 하면 would는 우리가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위에 거는 could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면 would는 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되게 약한 표현이거든요. 약한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법에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혹은 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안 했다 라고 하는 요런 과거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가정법에서 엄청 많이 갖다 쓰죠. 그죠? 야, 네가 그때 와줬었더라면 나는 너네와 함께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죠? 갈 수 없었다. 야,
만약에 네가 나를 도와줬다면 나는 뭐 대학을 갔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would have gone.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지 않음. 조동사는 과거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will이라고 하는 친구가 과거를 못 나타내니까 우리가 would라고 하는 친구를 빌려와서 과거에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뭐뭐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걸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would의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 현재에서 약하게 가정하는 거 그럴지도 모른다. 그죠?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과거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곤 했다. 그리고 과거에 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요런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과거 그죠? will의 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would의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would가 무조건 will의 과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can도 우리가 could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문법에서는요 could를 can의 과거로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uld에는 여러 가지 그 쓰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 하나가 can의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데 will과 would는요 엄연히 다른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n과 could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will에다가 무슨 will들을 붙이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 너는 뭐뭐 한 게 틀림없어요. 그죠? 틀림없다. 그죠?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must 써주면 되죠. 그죠? You must have mistaken me.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문법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자, 본문을 빠르게 한번 보고 우리 요번 시험의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봅시다. 자, on graduation day. 자, 졸업날이죠. 그죠? 자, Sora, this is your last day of middle school. You got up late even today. 그죠? 자, 과거죠. even이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오늘도 그죠? 자, 여기서 지금 late even today 그죠? 자, 늦었다 심지어 오늘도 그죠? 부사 3개가 붙은 거예요. Okay, mom, I'm getting up now. 나 지금 일어나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 나왔죠? 7:45 a.m. 그죠? 자, it is strange. 자, 참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it이 나왔다면 반드시 뒤에 to나 that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that이 나왔죠? 이 가주어입니다. 얘는 가짜고요. 얘가 진짜 주어예요. 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뺐죠. 자, 그래서 여기 자, that이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My school uniform looks good on me today. 그죠? 오늘 나의 그 학교 교복이 나한테 잘 어울리게 보인다는 게 정말 이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I argued a lot with mom. 자, 엄마랑 정말 많이 말다툼을 했대요. Because of this uniform. 그죠? 이 유니폼 때문에. 자, because of까지가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because 안 됩니다. 왜냐면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쉼표 나왔죠? 근데 그게 I have worn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써왔어요. 그죠? 입어왔어요. For almost 3 years. 거의 3년 동안. 이건 거의라는 부사고요. 자, for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시간의 길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I wanted to make my skirt shorter. 자, 나는 원했어요 만들기를. 그죠? 저는 보통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까지 하나로 합쳐서 동사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나는 만들기를 원했어요. 내 스커트를 어떻게? shorter, 더 짧게. I wanted to make my jacket tighter. 나는 만들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계속 순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make는 그죠? 어떻게 무엇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됐죠. 뒤에 것도 똑같고요. 그렇죠? 자, Mom never allowed me to do anything about my uniform. 엄마가요, never allowed, 허락한 적이 절대 없대요. 누가 뭐 하기를. 아까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면 얘는 누가 뭐 하기를. 그죠? 대신에 여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Mom never let me do anything 이렇게 해도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About my uniform. 나의 유니폼에 대해 어떤 것도 하기를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She must have been
angry with me. 나에게 화가 나셨었음에 틀림없다. 화가 났었음에 틀림없다. 과거 표현 나왔죠. must have been. 자, angry가 동사 angry가 화난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해요. 근데 must have pp로 been으로 만들어줘서 과거에 그러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but if I think about it now, 내가 그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본다면 my school uniform is not that bad. 내 스쿨 유니폼은 that bad. 우리가 that이 그것이죠. 근데 이렇게 형용사 앞에 쓰이면 얘가 부사로 뭐 그렇게, 그만큼, 그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비슷한 표현으로 this를 이렇게 this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 이런 식의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hat bad,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자, wow, it is so nice to see big posters everywhere. 그죠? 자, 그래서 가주어입니다. 그것은 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so nice하다. 뭐가? To see big posters everywhere. 여기저기에서 큰 포스터들을 보는 것이 참 나이스하다. 목적 이거 명사죠. 그죠? 투부정사 명사용법이고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간 투부정사 명사용법입니다. 자, flower sellers at the gates helped me really see that today is the last day of middle school. 자, 주어가 어디까지냐면요. at the gates라고 하는 정문에 있는 flower seller들이요.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이겁니다. help입니다. 근데 얘가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도록, really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거는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를 볼 때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볼 때 부사는 다 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꽃파는 사람들은요, 도와줬다, 내가 보도록 도와줬대요. 그죠? 뭔데 뭘 보도록? That today is the last day of middle school. 오늘이 그 중학교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보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죠? 이쯤 대절은 C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Now it is time to celebrate our graduation. 자, it is time이다. 근데 뭐 할 시간이다? 투부정사 할 시간이다. 그죠? 우리의 졸업을 축하할 시간이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죠? 아이고, 동시에 I have to say goodbye 해야만 한다 to middle school에. 그죠? I hope, 나는 바래요 하고 then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럼 무엇을 바라는지를 길게 써줄 겁니다. High school will be wonderful too. 그죠? 고등학교 또한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죠? 바란다. 자, my homeroom teacher. 근데 내 그 홈룸 티처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쉼표 써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is also known. 그죠? 알려져 있대요. 내 그 담임 선생님.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또한 알려져 있어요. as가 나왔으니까 뭐뭐로, 그죠? 뭐뭐로써 이렇게 되겠죠. Master E.T. 그죠? Master E.T.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자, 끝났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점포 끝났으니까 또 쉼표 들어가줬죠. 그 사람이 is wearing, 입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대요. 그죠? 자, Master E.T. 자, he was very strict in class. 자, strict 엄격한이었죠. 교실에서 수업에서 매우 엄격했다고 하네요. But today he is trying to smile. 그는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is trying 하는데 우리가 to 부정사까지 합쳐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school band has just started playing our school song. 스쿨 밴드가 has just started 막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입니다. 우리가 just나 already,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네, 보통 현재 완료에다가 저 pp 사이에다가 just나 already를 넣으면 이미 혹은 막 했다. 그죠? 그다음 문장의 끝에다가 yet을 붙이면은 아직 안 했다. 뭐 이런 뜻으로, 그죠? 그 문장의 끝에 부정문 끝에다가 yes을 붙이면 이게 완료용법으로 어떤 일이 막 끝났다거나 혹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거나 아직 완료가 되지 못했다, 과거에 시작한 일이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start는 참고로 to 부정사와 ing를 둘 다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학교 교가를 그죠? 막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his is the last time. 이게 바로 마지막 시간이래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that we will sing this song together.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넘어가면 Oh, our teacher's choir is about to give a special performance. 그죠? 자, 우리 선생님 합창단이래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S가 어퍼스트로피가 이상한 데 들어있죠. 이건 뭐냐면 자, 선생님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복수에다가 우리가 소유격을 쓸 때는 S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쉼표를 뒤에다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복수명사 S로 끝나는 복수명사에만 이렇게 쓰는 경우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choir가 is about to give. 자, be about 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다. 그쵸?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특별 공연을 하려고 한다. 그죠? I am surprised. 나는 놀랐대요. 그죠? 뭐에 놀랐을까요? That 그죠? Our teachers have prepar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to celebrate our graduation. 우리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부사용법이죠. 그죠? 뭐뭐 하기 위해. 그죠? They may have been cold on the outside, but deep down they have warm hearts. 그죠? 자, 그들이요. 아마도 차가웠을지도 모른대요. On the outside 어디서 밖에서. 하지만 deep down 그죠? 깊은 곳에서는 they have warm heart 그들이 따뜻한 하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우리 등위 접속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aster E.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I am a bit sad. 나 약간 슬프네요. I'm a little sad. A little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 그죠? 자, 저는 조금 슬프네요. The classroom. 자, 그 교실. 근데 어떤 교실이냐면 그게 어떤 교실이냐면 used to be full of my students. 제 학생들로 가득 차 있곤 했던. 자, used to 여기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be full of라고 하면 be filled with랑 똑같이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is empty 하다는 것이 그죠? 주어하고 아직 동사 안 나왔죠? 여기 관계대명사 계속전법이 끝나니까 이제서야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It is strange. 정말 이상하네요. 근데 뭐가 이상하네요? That I miss my students already. 내가 이미 내 학생들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자, 이게 가짜고요. 이게 진짜겠죠. 그죠? They sometimes made me upset. 그죠? 그들은 가끔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made 누구를 어떻게. 그죠? sometimes는 우리가 빈도부사기 때문에 항상 not이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얘는 빈도부사라서 빈도부사. 그쵸? However, 그러나 I want them back.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Well, I know. 저는 압니다. 라고 하고서 갑자기 they라는 주어가 나왔으면 이게 that이 생략됐다는 거를 냉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면 they는 절대로 동사 뒤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얘는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have to move on 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And 그리고 soon 곧 I will have a classroom full of new faces. 자, 저는 가질 겁니다. A classroom 한 교실인데 full of new faces 새로운 얼굴들로 가득 찬.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게 full of라고 하는 건요. full이 형용사예요. 가득 찬. 근데 뭘로 가득 찬이라고 할 때 우리가 full of를 하나에 이렇게 형용사 구로 쓰거든요. 형용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클래스룸은 클래스룸인데 그게 뭐냐면 which is라고 하는 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략돼 있는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which was 아닙니다. which is입니다. 그죠?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How time flies. 어떻게 그죠?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그죠? 원래 how fast time flies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It seems that 자, it seems that 하면
that 이하라고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얘처럼 보인다. 대절처럼 보인다입니다. Only a few months have passed.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처럼 only a few months. 겨우 몇 달이 흘러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후로? Since I entered middle school. 그죠?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그죠? 자, 여기 have pp는 이제 계속적인 용법이겠네요. since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주어 seem to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only a few months seem to have passed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투부정사 뒤에도 have pp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But I have just graduated. 저는 방금 막 졸업했어요. have just graduated. I already feel. 나는 이미 느낍니다. The pressure of high school. 그죠? 고등학교의 압박감을. 그죠? Can I do well? 내가 잘할 수 있을까? In high school에서 My cousin 소연이 is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is year. 자, 제 사촌인 소연이는요 is graduating.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졸업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건요, 이게 졸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 표현이 됩니다. 현재 진행형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언제? this year과 같은 이런 부사,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주어지면 얘가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다,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연이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graduate은 보통 from까지를 같이 하나로 묶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그죠? 물어볼 예정이에요. her 그녀에게 for some advice. 그죠? 약간의 그 조언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일. 그죠? 자, tips for high school. 자, 여기에 하이스쿨에 대한 팁이 나옵니다. 자, 동사 지금 다 명령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set, try, 그다음 do, keep, find 이렇게 명령문 앞에 나왔고요. 주어는 없어요. 동사만 나옵니다. 그럼 동사 뒤에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Set your future goals as early as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이러지? 네, 됐습니다. 자, 너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라. 그죠? As early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빠르게 as early as you can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try to get. 그죠? 자, 좋은 점수를 얻으려 노력하라. try to 부정사니까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자, do 해라. volunteer work.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in different areas. area는 원래 지역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분야, 어떤 하나의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분야라는 뜻으로 쓰여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라. keep good company. 그죠? 좋은 친구와 교제를 하라. 그래서 company는 이제 동료나 친구니까 좋은 친구를 유지하라 이렇게 쓴 거죠. 그죠? Find your own way. 너만의 방법을 찾아라.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of having fun. 즐겁게 지내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중학교 3년 동안 영어 공부며 무슨 공부며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텐데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는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가 같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갈고 닦아온 이런 문장을 보는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글을 볼 때가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짧은 한 10문장짜리 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 한 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뭐 비교하는 건가? 대조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시를 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가정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가는 어떤 그 결론을 찾기 위해 어떤 실험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문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죠? 그리고 이 글이 그래서 마지막에 나에게 주는 단 한 가지 교훈이 뭔가?
혹은 이 글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 시험 마지막에서 한 번 더 그 준비하고 간다면 고등학교가 결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자, 기말고사 잘 치시기 바랍니다.